이 말을 한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김원웅 광복회장 두 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네, 김용남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1900년 이후에 출생자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였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친일파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1910년 전후로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될 때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고위 관료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친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아니면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1910년 이후에 일본의 그 식민 지배 체제 정착에 앞장섰던 그게 일본계 경찰이 됐던 군인이 됐던 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고 역사적인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지금도 사법적 판단의 그 적용 대상이 되죠. 친일파 재산 환수 재판이 지금도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일본에서 자기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는 친일파죠. 근데 적어도 1910년 이후 아니면 조금 범위를 넓히자면 1900년 이후 출생한 분들은 사실은 특히나 191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태어날 때 이미 본인이 기억하거나 경험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1910년 식민지배 체제 이후에 태어나서 교육과정을 받고 성장을 하면서 어떤 군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들까지 다 친일의 범위로 삼아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학적인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친일파의 범위를 넓혀가면 사실은 2021년 지금 현재도 친일파의 후손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비하적인 역사관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웅 광복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좀 느낀 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정상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친일 문제를 광복절 기념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네. 우리 사회가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이게 참 굉장히 비정상적인 나라거든요. 네. 저는 같은 시대 1900년이 됐든 1910년이 됐든 간에 이후가에 태어났든 간에 같은 시대에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광복군들이 우리가 지금 한 700명 정도 이상 정도 700명 남짓된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제 광복군으로서의 공적을 인정을 받고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 광복군들이 바로 태어난 데가 1910년서부터 20년 사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같은 시대에 태어난, 예를 들면은 박정희나 백선엽이나 또 하춘락이라고 일제 고문 귀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도 삶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1910년도 191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족 공동체의 고난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동시에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2000만
3천만 우리 동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일파라고 얘기할 때는 또 우리 국가에서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한 사람들은 그중에서 굉장히 악질적이고 그다음 그중에서 굉장히 그 성향이 아주 좀 악질적이고 아주 일제에 적극적으로 빌붙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조금 아까 말했던 뭐 박정희나 백선엽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펄펄 뛰는 예를 들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를 보면요. 조선일보는 일제 때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이런 사설을 쓰는 데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일제 시대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충성이라는 글자 갖고도 모자라서 극충, 극성 이런 새로운 단어까지만 하면서 충성하는 언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봉길 이사가 목숨을 걸고 상해 홍원도 폭탄을 던졌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조선일보의 기사는 흉악한 사람, 흉악한 놈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빨갱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선일보인데 그런 조선일보가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 한복판에 큰 빌딩 위에다가 거기에 그렇게 간판 올리고 있는 걸 볼 때 황당할 때가 있어요. 저 김용남 의원님. 그런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친일을 얘기하면 그렇게 발끈하고 네네. 그렇게 펄펄 뛰고 그래요. 네, 회장. 이런 사설이 그대로 놔줘야 되느냐. 예. 이런 나라를 그대로 놔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 김용남 의원께 또 묻겠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일 행적으로 비난하는 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쯤 되시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본의 그 사관학교를 졸업한 게 광복하기 바로 전해인 1944년 정도에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하기 1년 전쯤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사관학교를 들어간 거를 친일 행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그런 식으로 친일파의 범위를 넓혀가고 그런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가 한 1920년생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광복 당시에 농업계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1940년 그 제2차 세계대전 마렵에 일본 정부의 그 우리나라에서의 양곡 수탈이 가장 심해질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전임자 담당자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부 친일파의 범위를 넓혀가고 이제 와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조국을 잃은 땅에서 태어난 당시 청년들에 대한 그 청년들의 아픔에 대한 지금 기준에서의 너무나도 편의적인 비난이고 편의적인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나온 게 비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일본 제국대학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고 서울에 있던 경성 제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친일파의 범위에 포함을 우리가 시켜야 되나요? 김용남 의원님. 네. 일반적인 인식은 아닌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주변에는 그 국민의힘 주변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글쎄 제 주변에도 있고 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친일파의 범위를 넓혀 가다 보면 사실은 명백한 친일파도 있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적 아니면 사법적 비판이나 단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그럴 필요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김원웅 회장께서는 그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전부 친일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건국 이후에 사이사이에 장면 내각도 있었고 최규하 정부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과도기적인 그 정부였고 워낙 네. 기간도 짧았으니까 네. 김 회장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진정한 비친일 정부가 들어선 거는 언제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원웅 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요, 해방 후 사실 안타까운 게요, 미 군정이 들어서서 임시정부도 해체시키고 강제로, 그리고 친일파들을 곳곳에 중요한 요직에 기용하고 그들이 바로 때문에 국민들이 정한 것이 대구 10월 항쟁이나 또 제주 4.3 항쟁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바로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그 국민들이 아주 거센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요, 일제시대 때 면서기를 했다든지, 면장을 했다든지, 또는 뭐 학교 교사를 했다든지, 이런 거 갖고는 사실 그거를 가지고 친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제교수 때, 일제시에 학교 교사, 삼학교를 나와서 학교 교사직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제도상으로는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면제됐어요. 예.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 중에 일본군에 독립군을 토벌하는 일본군에 자원해서 입대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입대할 때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1939년 3월 31일 날에 만주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철서 군관 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로부터, 훈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미담 기사 같은 게 실려 있어요. 그 미담 기사에는 조선의 경상북도 문경에 서부 공립소학교의 훈도인 박정희 군이 열렬한 군관 지원 편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같이 그 편지 안에 봉투에 넣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손가락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피를 흘려서 혈서로 한 글이 있습니다. 그 혈서에는 조국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견마지로로 풍성하겠다. 견마지로라는 말이 뭡니까? 개처럼 풍성하겠다. 대견자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는 저는 학교 교사를 하고 삼학교를 나오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 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생계도 문제였고 아무것도 문제였는데 더 출세하겠다고, 독립군 토벌하는 일본군에 들어가겠다고, 만주 군관학교 들어가겠다고, 그런 혈서까지 쓰면서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정희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이 사실 어떻게 하다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상이죠. 자, 두 분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데. 자, 그러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친일 논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예, 지금 그 해방 전해에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그 초임 장교하고 또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 그 농업계장하고 왜 친일 기준에서 달라야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매우 자의적인 기준 같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는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모순에 빠지느냐 하면 박정희 정부를 만약에 김원웅 회장님처럼 친일 정부로 규정하면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 있어서 비친일 정부는 글쎄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건너뛰고 1981년도에 출범한 전두환 제5공화국 정부부터라는 말씀 같아요. 근데 김 회장님께서 아무리 그 5공화국 때 민정당 당 간부 출신이지만 너무 편향되신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금 광복 76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만든 자의적인 기준으로 친일파를 규정하고 그 정부를
친일 정부를 규정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미래를 위한 역사관으로서 작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또 역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극복하는 그 길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기반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관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한 가지 불만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소에 반일 외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꼭 김원웅 회장님을 제가 지명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나중에 보면 꼭 차는 렉서스 타시면서 일본 도쿄에 아파트 사시고 자, 김원웅 주식에 투자하시더라고요. 김영남 의원님, 김원웅 회장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김원웅 김 회장님 말씀이 아니라고. 네, 알겠어요. 네, 김원웅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요,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독일이 검찰이 나치 하에서 경비를 지낸 주의 같은 그 경비를 지낸 100세 노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 검찰이 자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응징하는 것이 인류 문명사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일 청산할 때도 또 하나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 올림픽을 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도쿄 올림픽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IOC에서 나치 백인 학살의 상징인 나치 깃발은 그 안에 허용을 안 한다. 네. 그런데 아시아인을 학살한 일장 우길기는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걸 가지고 그 내부가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면 친일청산 같은 거 이렇게 트릿하게 하고 또 거꾸로 친일 세력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우리 사회 기득권이 상층부에 버티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이걸 청산하지 않고 IOC나 이런 데서 어떻게 큰소리를 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자학이 아니라 네. 우리가 전 세계 192여 개의 유엔 가입국 중에서 주권 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길도 저는 친일 청산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자학이 아닙니다. 김영남 의원님, 절대로 자학이 아닙니다. 친일 행적을 다 덮고 가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시죠? 그런 의미는 네.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요거 네. 다음 기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더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 논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친일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 여론, 슬프기까지 하는데요. 미래는 우리 국민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어지길 빕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저녁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퇴근하실